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최정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민간임대 아파트, 장기 민간임대 주택과 관련된 상담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을 할 줄 알았어요. 소액의 출자금만 내면 10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확정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지는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이상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임차인, 임대차 보증금이 아니라 회원, 출자금, 투자금, 업무 추진비, 가입비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등장했다면 단순한 민간임대 아파트가 아닙니다. 내가 법적으로 임차인인지 아니면 회원, 투자자, 출자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임대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일정 기간 임대하고 임차인은 임대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다가 나중에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정상적인 민간임대 주택이라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임차인 모집 신고, 임대차 보증금 보증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 구조가 다릅니다. 겉으로는 10년 임대 후 분양, 청약 통장 없이 내 집 마련, 전세금 수준으로 신축 아파트 거주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단체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출자자,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출자자가 되었다는 것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임차인인지 아니면 투자자인지에 따라 법적 보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임대보증금이라면 보증보험 등 법령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서상 돈의 명목이 출자금, 회원가입비, 업무추진비, 투자금이라면 그 돈은 임대보증금과 전혀 다르게 평가되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의단체 회원가입 계약 형태라면 나중에 탈퇴할 수 있는지,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반환 시기와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홍보관에서 들은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힌 내 법적 지위입니다. 아파트 사업은 홍보관을 열었다고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과 토지 확보, 인허가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뒤 분양 전환, 우선 공급권, 확정 수익, 시세 차익과 같은 표현으로 계약자를 모집한다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단계에서는 아파트가 실제로 지어질지, 언제 지어질지, 어떤 조건으로 공급될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토지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고 인허가가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자는 출자금이나 가입금 명목으로 돈을 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 지연, 인허가 실패, 토지 확보 실패의 위험을 계약자가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여러 지자체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민간임대 아파트 피해 예방 안내문을 통해 관내 여러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 또는 임차인 모집 신고 내역이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회원 모집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차인 모집이 아니라 임의단체의 회원, 투자자, 출자자 모집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천시와 울산 남구청도 공급신고나 임차인 모집신고 없이 진행되는 민간임대 유사 사업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홍보관 설명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 전에는 최소한 5가지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예정, 접수 준비, 협의 중이라는 말과 실제 승인은 전혀 다릅니다. 둘째, 임차인 모집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 주체가 법령상의 요건을 갖춰 임차인을 모집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내가 내는 돈의 명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인지, 출자금, 가입금, 투자금, 업무추진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임대보증금 보증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그보증 등이 실제로 발급되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발급될 예정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사인지, 임대사업자인지, 임의단체인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다면 계약서와 홍보자료를 가지고 법적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의 성격입니다. 내 계약이 임대차 계약인지, 회원 가입 계약인지, 투자 계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 부속하는 여러 서류들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는 사업 무산 등 일정한 경우 출자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안심보장 특약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민간임대라고 들었다가
아닙니다.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계약서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은 어땠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계약을 앞두고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와 홍보 자료를 기준으로 먼저 법적 지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